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자, 저희 준비한 기사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후폭풍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동차 또 관련 유통주들의 향후 주가 전망, 지금 현재 어떤 차질을 빚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함께 좀 살펴보시겠고요. 이제 서서히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부실 기업들이 상장 폐지 또는 관리 종목으로 퇴출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의보를 한번 올려보겠고요. 주총 시즌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연금의 이번 주총 그 전략을 함께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요. 기사를 두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완성차 얘기입니다. 이거 자주 얘기됐던 부분이라 뭐 내용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와이어링 하니스라고요. 말씀드렸던 자동차, 이 자동차 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자장치들이 들어가고 그 전자장치들을 연결하는 주요 배선들, 선으로 연결하는 배선들을 하나로 뭉쳐놓은 배선 뭉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고상하게 표현하면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부품으로 불리는데요. 지금 국내에 공급되는 자동차 완성차들의 그 와이어링 하니스 전체 그 공급량이 한 80% 가까이를 중국 기업들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 부품 공장, 지금 역시 중국의 자동차 부품 공장들도 중국 7대 도시인 우한에 지금 전 세계 20개 부품 업체들이 40개 공장 정도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 우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되면서 공장들이 가동을 지금 멈추고 있는 상황. 물론 그 와중에는 중국 춘제라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전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공장이 지금 문을 닫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핵심 부품들의 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지난주부터 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몇몇 공장들의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 내 공장들은 이미 가동을 지금 멈춘 상태다. 여기 기사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공장을 지금 멈추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 4일부터 국내 광주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가동을 지금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황. 지금 10일에는 오늘은 가동을 완전히 멈출 상황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10일, 11일 이틀간 공장 가동을 멈출 예정. 또 르노 삼성자동차 같은 경우도 11일에서 14일까지 생산 라인을 일단은 멈추게 되고요. 쌍용차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타격이 큰데 4일부터 12일까지 생산 라인을 완전히 멈추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그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인 최장 14일간 해외를 다녀왔거나 중국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노동자들에 대해서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면서 그 현지 공장들이 가동이 최장 2주 정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 와이어링 하니스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부품들이 국내 업체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에 따라서 국내 정부가, 우리 정부가 이런 자동차 부품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대책 자체는 뭐 뾰족한 건 없지만 첫 번째는 일단은 국내 부품업체들의 수급을 통해서 중국 공장 가동 중단을 일정 부분 만회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생산 라인을 그 풀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그 시점에 기인해서 시점에 맞춰서 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그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중국 공장들, 중국 자동차 부품 공장들을 가동시키면서 중국 내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을 일정 부분 복원시키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기사 본문을 한번 보시면 지금 중국 정부와 그 협의를 통해서 역시 다른 와이어링 하니스 생산하는 산둥성에 있는 중국 공장 20여 곳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이미 시작했고요. 이번 주부터 지금 오늘 10일부터 중국 춘제가 끝나기 때문에 10일부터 일부 공장들을 가동하면서
이 산둥성을 통해서 우한시 후베이성에서 차질이 빚는 부품을 일정 부분 우리 국내 업체들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일단 한숨을 좀 덜게 된 상황이고요. 다만 그 생각하실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그 생산 라인이 일정 부분 멈춘다고 해서 당장 국내 자동차 업체 실적이 악화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건 일정 부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뭐 펠리세이드라든지 GV80 뭐 이런 몇몇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 자동차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잘 팔리지 않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생산 라인 중단을 통해서 재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지금 날개 도신지 팔려 나가는 신차 같은 경우가 판매가 약간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이런 그 우한 사태 같은 경우가 뭐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번 그 조업 중단 이후에 일정 부분 국내 공장이나 해외 공장을 잔업을 돌린다거나 연장 근로를 통해서 이 지금 현재 생산이 부족했던 생산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 악화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즉각적인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보다는 오히려 유통업종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그 23번부터 몇몇 환자들이 지금 이마트 몇몇 지점 또 롯데백화점 본점 등등을 거쳐갔다고 하면서 해당 지점들이 지금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올 1일부터 6일까지 2월 첫째 주 실적을 보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전체 실적이 지금 20% 정도 매출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신세계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도 10% 가까운 매출 실적을 지금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는 상황. 또 이마트,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도 4 내지 8% 정도 매출 감소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통업체들의 실적 악화가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당장 이 중국 사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눈앞에 닥쳐 있는 종목들, 유통업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업체 이런 등등은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동일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되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오히려 더 좀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국내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한 40%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20% 중반대의 영업이익 증가를 지금 전망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요소, 일시적인 악재보다는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을 감안해서 만약에 주가가 이로 인한 불안 심리로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에는 저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도 오히려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코스닥 시장에 켜진 그 투자 주의보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연말 재무제표가 나오고 그에 대한 외부 감사법인들의 감사 보고서가 지금 공개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퇴출되는 부실한 코스닥 기업들이 지금 다시 줄을 이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지난해 같은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로 인해서 상장 폐지된 코스닥 기업이 단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일단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나면 그래서 상장 실제심사 코스를 밟게 되면 주식 매매가 당장 중단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도 동시에 좀 투자자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부실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지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4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할 경우에 관리 종목으로 일단 지정이 되고요. 여기서 플러스 한 해 더, 그러니까 5년 차 적자를 기록할 경우에는 바로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실질 심사 조치를 밟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까지도 주식 매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어떤 식의 변동을 보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한 리스크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서 관리 종목으로 진행되어 있는 종목이 9개고요.
그 외에 다른 그 재무제표상 다른 요소로 인해서 관리 종목 지정돼 있는 기업까지 합칠 경우에 코스닥 상장사 22개가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감사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감사 보고서상에 재무제표상에 적자가 나오거나 감사 보고서상에 감사 의견 거절 등등이 나올 경우에 해당 기업들은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굉장한 그 여러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 오히려 투자 기회를 삼는 또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즐기는 투자자들도 존재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도 굉장히 침체기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부실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재무제표뿐만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 관리 종목이 지정됐는가 또 어떤 이유로 상장 폐지 그 요건에 부합되는가 등등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을 선별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실 텐데요. 마지막 뉴스는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그 작년 말이죠. 그 자본시장법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기금들이 기업의 그 재무구조 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외 조항들을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기업의 사회이사라든지 감사 등의 해임 청구권에 대해서 또는 연기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그 하는 데 대해서는 5% 룰 적용을 제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5% 룰은 아시다시피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보유하게 됐거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1%포인트 이상 지분이 변동될 경우에 닷새 내에 그 변동 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부터 예외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게 지난 연말에 있었던 정부의 자본시장 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 시즌에 기업들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또는 기업의 좋지 않은 그 감사나 임원 선임에 대해서 해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게 국민연금의 방침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주 후반에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보유 목적을 변경한 기업들이 나옵니다. 이 기업들은 바로 이번 주총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예고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삼성그룹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SK, 롯데그룹, 기타 대기업들까지 지금 한 50개 이상 기업들이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조준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점, 특히 그중에서는 몇몇 기업들 같은 삼성물산이나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 또는 민주노총 같이 진보적인 단체가 블랙리스트로 삼아서 이번 주총에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향후 행보 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국민연금이 공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명하지 못한 기업 지배구조라든지 또는 배당 여력이 있으면서도 충분히 배당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공격들이 대부분을 주로 이룰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정조준하는 기업들의 향후 친주주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통한 주가 상승 여력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기업 경영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담감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이번 주총에서의 행보 또 그에 따른 해당 종목들의 주가 동향 등은 또 면밀하게 뉴스플로우를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상황에 따라서 뉴스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기도 하고요. 또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그런 어떤 일시적인 요인에 휩쓸리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저변의 매크로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중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를 세울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